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K9 자주포와 함께 한국 방산을 이끌고 있는 K2 흑표전차가 다음 달 폴란드와 계약하고 올해 안에 아르메니아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를 비롯해 지원 차량 81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11월에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본격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울러 K2 전차는 한국군 사상 최초로 카타르군과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해군 4,900톤급 상륙함 노적봉함을 카타르 도하에 보냈고 인근 해역에서 합동 기동훈련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국산 명품 무기체계인 K2 전차와 K9A1 자주포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데요. 특히 사막 등 극한 환경에서 국산 무기체계를 운용한 연합훈련을 보여줌으로써 열사의 땅에서도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적을 타격하는 K2 전차와 K9A1 자주포의 성능을 세계에 자랑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K2 전차의 수출에 날개를 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세를 몰아 현대로템이 루마니아에 K2 전차와 철도 인프라 투자를 패키지로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거절할 수 없는 패키지 상품을 내놓은 것인데요.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루마니아에게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한국산 전차의 비상 소식은 조금 특이합니다. 최근 전장에서 전차 킬러로 떠오른 드론 때문에 전차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전차 드론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놀라운 진화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6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포스트와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바흐무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우크라이나군 제30기계화여단은 지난 4일 X 등 소셜미디어에 드래곤 드론으로 러시아군 전차를 파괴했다며 관련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보면 드래곤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불꽃과 연기를 내며 저공 비행을 합니다. 이후 전차가 화염에 휩싸이더니 폭발합니다. 이 드론이 투하하는 물질은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철의 화합물인 테르미스로 알려졌는데요. 일종의 쇳물로 전차를 파괴하는 느낌입니다. 테르미스는 1890년대 독일의 한 화학자가 발견해 철로를 용접하는 용도로 쓰였다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영국 상공에 폭탄으로 투하하면서 군사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섭씨 2200도에 이르는 테르미스는 광범위한 공간에서 다양한 물체를 태우거나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테르미스를 투하하는 드론은 불을 뿜는 용과 닮았다는 뜻으로 드래곤 드론이라 불립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초부터 전장에 이 드론을 투입했는데요. 키이우 포스트는 드래곤 드론의 불꽃에 맞지 않는 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진 않는다. 건조한 작물이나 나무 등 기타 가연성 물체에 불을 지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엄폐물을 불태워 적군이 폭격에 노출될 수 있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테르미스는 주무기라기보다는 틈새 역량이긴 하지만 끔찍한 무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국제법상 군사전투에서 테르미스 사용이 금지되진 않으나 인체에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사용하는 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테르미스는 4~5도 화상을 입히는 것뿐 아니라 근육, 힘줄, 신경, 혈관, 뼈까지 손상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르미스를 드론에 장착하니 훌륭한 전차킬러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핵심은 드론입니다. 아이언돔의 약점으로 지적받는 드론을 공격 목록에 지정했으며 본격적으로 헤즈볼라 드론 부대 공격을 천명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북부 비냐미나에 있는 훈련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은 이후 이에 대한 대응으로 헤즈볼라 드론 생산과 유지관리, 운영 등을 전담하는 127부대의 선멸을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날 레바논 남부에서 발사된 드론이 이스라엘 방공망에 감지되지 않은 채 관통해 오후 7시께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서 남쪽으로 33km가량 떨어진 도시 비냐미나의 군기지 식당에 헤즈볼라 드론이 떨어지며 골라니여단 소속군인 4명이 사망하고 6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8명은 중상을 입었던 사건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날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해 이스라엘 북부 도시인 나하리야와 아크레를 향해 수십 발의 로켓을 발사했으며 동시에 무인항 공기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오르나 미즈라이도 외신의 이러한 드론은 크기가 작고 매우 가볍고 레이더 신호가 매우 낮기 때문에 감지하기 어렵다. 이란과 그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을 압도하려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약점으로 드론을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헤즈볼라는 드론으로 촬영한 9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영상에는 이스라엘 최대 도시 중 하나인 하이파와 그 주변의 민간인과 군인들의 위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드론 역시 이스라엘군에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외부에서 날아든 드론 약 1200기 중 221대가 어떤 형태로든 이스라엘 영토에 날아왔다고 집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격추 확률은 80%가량으로 나머지 20% 정도에 대해서는 방공망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모든 미사일을 막아낸 것으로 평가받는 이스라엘 아이언돔조차 드론까지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드론이 활약이 두드러지자 전차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드론이 있으면 전차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미사일, 전차 등 전통적인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드론 사용에 있어서 러시아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초기부터 드론을 정찰용 외에도 대전차 무기나 대포처럼 공격용 무기로 사용해왔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소형 쿼드콥터형 드론을 개조해 러시아군의 전차 위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공격용 드론과 장갑차, 트럭 내부 또는 러시아 군인이 숨어있는 건물 내로 진입시켜 자폭하는 자폭형 드론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소형 선박 형태의 해상 드론으로 러시아군의 대형 상륙함을 격침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드론은 소총보다 더 위력적이고 대포보다 훨씬 정확하며 일선 병사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지금처럼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전황에서 더 위력적인 무기가 될 것이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차는 전차 무용론에서 예외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전차에는 드론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 해결의 시작은 사실 인명보호기술에서 출발하는데 K2 전차는 인명보호기술의 집합체로 불리고 있습니다. 승무원 생존율 증가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데 이 기술 역시 폴란드에서 아주 눈여겨보고 있는 기능입니다. 얼마 전 현대로템이 K2 전차의 새로운 모델 성능 개량형 K2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해당 제품은 아직 출시되지는 않은 시제품으로 실물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성능 개량형 K2 전차는 기존 국내에서 전력화된 K2 전차를 기반으로 현대전장의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사양들을 강화한 콘셉트 모델로서 이번 시제품의 성능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명보호 기술이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생존성이 강화돼 승무원을 보다 안전히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특히 드론이 정상 기동을 못하도록 전파로 방해하는 제머 기능은 사실 인명보호기술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성능 개량형 K2는 대전차 로켓 및 미사일 등 위협체를 요격해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방호 장치를 달아 기존 대전차 무기에 대한 대응력을 증대시켰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기술을 개발했지만 조심해야 할 소식도 있습니다. 독일 군수업체 라인메탈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 측에 넘긴 중국인 스파이가 적발됐는데요. 시사매체 슈피겔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검찰은 타국 정보기관을 위한 간첩 혐의로 38세 중국인 여성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했습니다. 피의자는 독일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물류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라인메탈을 비롯한 군수업체의 무기수송, 소속 직원, 항공기화물, 승객 정보를 또 다른 중국 측 스파이 지안코에게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독일 최대 군수업체 라인메탈은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155mm 포탄 등을 공급하면서 반서방 진영 정보기관의 표적이 됐습니다. 지난 7월에는 미국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라인메탈 최고 경영자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포착해 독일 측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산업 스파이들이 반도체를 넘어 이제 방산 분야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해 선진국들의 기밀을 빼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방산 분야는 보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중국 스파이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독일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물류회사 직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유럽의회 협상, 결정 관련 정보를 중국 정보기관에 넘기고 독일 내 중국 반체제 인사를 감시까지 했는데요. 한국 전차의 강력한 라이벌로 알려진 독일의 라인메탈 정보가 중국 스파이에게 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일 라인메탈이 이렇게 기밀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이 한국 방산 기업들은 유럽에서 활발하게 여러 국가를 접촉하며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우위를 차지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특히 글로벌 전차 수주에서 늘 경합을 하게 되는 라인메탈에게 한국이 결코 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